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아, 이제 새해인데요. 여러분들 그 언택트 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럴 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언택트 시대 상황 보면 이제 재택근무, 그러니까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 일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이 아닌,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간접적인 대면, 비대면, 원격으로 이제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이 따로 없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크게 먼저 세 가지인데요. 루틴. 루틴이라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은 팔로십이 이제 발휘되는 상황이고,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구성원 개개인의 맞춤형 코칭이 필요한 그런 역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블로그에 글을 좀 올려놨는데요. 첫 번째, 어, 필요한 세 가지 역량 중에 루틴 실행력에 대해서 좀 블로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루틴이란 말을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틴.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루틴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하는 방식,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직무마다, 수행하는 직무마다 이미 루틴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직무를 할 때의 루틴하고 B 직무를 수행할 때 루틴이 좀 다른 게 좀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회사 차원 전체에서 어떤 일하는 방식에 대한 루틴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루틴이라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가령 HR 담당자라면 당연히 과정을 기획해서 개발하고 운영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품위 받기 전에 해야 될 거, 품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것, 교육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 결과 보고하는 과정 등.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제 8주라는 그런 루틴을 갖고 있는데요. 뭐 8주 전부터 교육 과정에 대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4주 전까지는 품위 받고 4주부터는 교육 진행할 때까지 개발을 하고 교육 진행하고 끝나고 일주일 이내 결과 보고하고 이와 같은 루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외국 기업 같은 경우 제가 한 6년간의 외국 기업에 있었는데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루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외국 기업 같은 경우 루틴이 필요한 이유를 배경을 설명하면은 일단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한국 말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등등 실제 외국에서 그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은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같은 인종이 확률도 적고 언어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물론 영어를 쓰지만은 실질적인 뭐 그 아프리카 계열의 미국인,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남미 계열, 그 다음에 아시아 계열. 사실 실질적으로 언어 보면은 영어를 쓰지만은 언어, 인종, 종교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양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지금 다양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루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언어나 인종에 다르더라도 일의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루틴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 뭐 단일 민족의 같은 언어권은 물론이고 너무 가까이 지내듣거든요. 말귀도 다 알아듣고요. 따라서 굳이 뭐 이걸 명문화해야 돼?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이런 그 풍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틴 부분이 한국계 기업에서는 사실은 좀 그 루틴을 강조하면 뭔가 왜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루틴이 좀 다시 강조돼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언택트 시대의 특징은 함께 근무하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팀의 팀장과 팀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진행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 루틴이란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팀장 입장에서 보면은, 또는 독립적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치 내가 일하듯이 어떤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불안하겠죠. 쟤 제대로 하겠어? 쟤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할까? 혹시 뭐 하나 스킵하는 거 아니야? 뭐 빠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은 비대면 교육, 원격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노출이라는 부분은 언택트실에서는 필수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서는 분명히 인제 존재하고 있는 루틴을 잘 알고 해야 되는 거고요.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루틴을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루틴이라면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루틴이 없다면 이제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언택트 시대에서 같이 재테크 근무 시대에서 제대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려면은 몇 가지 루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재택 근무 시에 필요한 일과에 대한 루틴이 필요하다. 가령 재택 근무이지만은 출퇴근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 복장에 대한 것도 그라운드 룰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대별로 세부적인 활동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별 또는 뭐 그 주간별로 업무 미팅 또는 뭐 보고에 대한 것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요일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특정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언택트 시대에서는 누가 어떻게 일을 할 거라는 그런 궁금증,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이 좀 해소돼야 된다.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일을 할 거야.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특정 요일에 특정한 시간대에 동시에 그 언택트 시대에서 재택근무 사람들 간에 어떤 미팅이라든지 회의라든지 또는 뭐 보고라든지 이런 공유할 수 있는 또는 뭐 1대1 그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정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회의에 대한 루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뭐 주물 방식을 통하든 어떤 다른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든 간에 비대면 방식의 회의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럴 경우 루틴도 마치 준수돼야 된다. 가령 지금 보시는 요 회의에 대한 루틴은 제가 외국계 회사 다녔을 때 그 회사 내에서 정해져 있는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참석자가 누구이든 뭐 임원회의든 팀장회의든 뭐 팀장과 팀원 간 회의든 뭐 여러 부서에 모여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성의 그런 그 회의들 그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회의에 대한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회의에 대한 리뷰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에 대한 회의 참가자들의 기대사항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 회의에 대한 오버뷰, 아젠다에 대한 부분 리뷰죠. 아젠다에 대한 오버뷰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회의에 대한 안건들, 그 안건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실행을 하는 건데, 가령 정보 공유냐, 또는 문제 해결이냐, 또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도출이냐, 합의 도출이냐에 따라서 아젠다의 그 흐름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거고요. 근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회의에 있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일정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합니다. 이 네스트 스텝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결국 회의를 통해서 특정한 이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이제 그 나왔으면 그것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행이 돼야 되려면 결국은 다음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활동에 대한 것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네스트 스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누가 무슨 일을 할 건지,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건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짓죠. 그 다음에는 회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을 합니다. 이러면은 회의가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 회의라는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다음번 회의 가서는 지난번 회의에 대한 리뷰, 이와 다뤘던 부분들이 잘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의차에 그 회차 회의에 대한 이제 그 아젠다를 갖고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 거죠. 이런 스타일로 계속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한국 기업이니까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회의에 대한 루틴을 정한다면 지금 소개드린 이 루틴이 가장 그 손쉽게 할 수 있는 루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루틴 부분에 대한 건 당연한 거죠. 보고서 작성에 대한 루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면은 이미 나름대로, 물론 직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서는 쓰이는 양식이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고서에 들어갈 항목들은 대부분의 회사는 공통적인 항목들을 정해서 활용하고 있죠. 가령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프로젝트마다 보고서 양식이 다를 경우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 그 경험으로 따지면은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가 수행이 될 경우 작성하는 양식은 동일합니다. 들어갈 내용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작성하는 양식을 보면은 일단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루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수행되어지는지. 먼저 골 세팅을 해야 되고요. 골 세팅에는 그 프로젝트 관련되는 개요가 들어가 있는 브리핑, 그 다음에 성공 측정 지표 등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고요. 근데 플랜 단계.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려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리더와 그 다음에 멤버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프로젝트 브리프는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해서 작성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건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가 사실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단계,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실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상에 대한 진행상에 대한 체크와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대비 실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리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목표 대비 어떤 변화 부분, 혹시 그 목표에 대한 변동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 단계.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리뷰하고요. 자, 끝나고 나면은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일상적인 업무의 루틴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관련된 부서에 이제 그 관련된 결과물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종료가 되면은 이관 부서, 관련된 부서에 넘기는 그런 단계가 꼭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와 목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뷰, 그 다음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전체 프로젝트 공정에 대한 리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면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절차,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쓰이는 특정한 양식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브리프라는 부분은 공통된 양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 부분에 대한 것,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것은 다를지언정 프로젝트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이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루틴이고요.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프로젝트 그 브리프에 들어가는 양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꼭 들어가는 내용인데 양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들어가는 항목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다녔던 회사들에 쓰인 양식은 여기 뭐 소개나 못하지만은 아주 심플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인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동일한 양식으로 동일한 항목들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직무가 설령 바뀌더라도 프로젝트가 특정한 건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내가 그 받았을 때 그것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양식, 그것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수월하다는 얘기죠.
경험이 축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그 주요 활동들, 그것에 대한 일정까지, 그 다음에 주요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 딜리버러블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이슈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 키가 되는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있고 그것에 대한 키 딜리버리.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키 딜리버리마다 사실은 그 세부 활동들이 사실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키 딜리버러블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한 4, 5개 되면 각각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한 거, 비용에 대한 거, 그다음 시기 일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담당자에 대한 거,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키 딜리버러블에 대한 활동이 무엇이고 그것의 세부 활동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한 부분과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주요 키 딜리버러블을 한다면 핵심이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따르는 이제 일정과 비용 부분.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장점,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점이 되겠죠. 결과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 측정 방법, 주요 그 추진 활동별, 그 다음에 현재 수준, 그것에 대한 목표치, 그 다음에 측정 방법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KPI가 도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KPI 정의서, KPI 들어가는 그 정의서 부분에 들어가는 항목들까지 일치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 해결 보고서라면 꼭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틴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맥킨지시 문제 해결 프로세스, 맥킨지시 문제 해결 뭐 기법 이런 것을 배웠을 때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문제 해결에 관련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꼭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이자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기도 하죠. 문제 이슈를 정의한다, 원인에 대한 걸 분석한다, 원인에 대한 대안을 가설을 이제 그 탐색을 한다, 그것을 가설을 검증한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여러 개 해결 방안 중에서 최종적인 해결책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거대로 실행을 하고 이제 리뷰를 하겠지요. 그래서 보고서를 쓰기 전까지는 해결 방안 도출 과정에 대한 걸 우리들이 보통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일종의 이제 그 루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언택트 시드에 필요한 역량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루틴 실행력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루틴 실행력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부분은 이제 있다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다면 정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립이 된 뒤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언택트 실에서는 팀원이든 팀장이든 누구나 정해진 루틴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면 있을 때는 눈에 보이니까 하고 있는데 굳이 뭐 확인하고 뭐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근데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 타이밍에 지금 시점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 라고 의아할 수는 있어요. 이미 약정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루틴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프로젝트건 또는 뭐 회의건 또는 그 보고서 기획서를 작성할 때든 거쳐야 되는 단계, 들어갈 항목들, 수행할 항목들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꼭 준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언택트 시대의 재택근무의 기본이 정립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3가지 필요한 역량 중에 첫 번째
루틴 실행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팔로우십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팔로우십은 회사가 키워줘야 된다기보다는 회사에 근무하는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회사에 입증을 해야 될 역량이 있다. 리더가 되기 전까지 나는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이런 부분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업적도 좋아야 되지만 내가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이만큼 갖추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럼 회사에 필요한 역량이 뭐냐? 리더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구성원한테는 팔로우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팔로우십이 뭐냐? 로버트 켈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전문성, 책임의식, 주인의식, 조직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이성적 비판. 이성적 비판은 조금 이야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내부 고발자 정신에 좀 가까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팔로우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그래서 언택트 시드에 필요한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지만 일단 팔로우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다.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루틴들이 일을 하겠지만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면 뭔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팔로우십에 대한 발휘가 더욱더 필요하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